자, 보겠습니다. 네, 176쪽의 함수의 뜻과 그래프로 진행해 볼게요. 우선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좀 해볼게. 우리가 우선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라고 하는 내용의 요소가 나왔었고,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때쯤에 1차 함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 2차 함수에 대한 심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요 과정 중에서 너희가 무려 함수라고 하는 이 테마는 계속해서 학년 때마다 한 번씩 반복을 했었는데, 대부분 이 중학교 내용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어찌됐든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었어. 그러면 왜 함수하면 그래프를 그렸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다면 이 함수의 정의랑 관련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함수의 정의가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함수의 정의가 어떤 내용을 혹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압축을 해서 x와 y의 대응하는 관계식을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앞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 뭐가 있냐면 x의 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마다 그에 대응이 되는 y의 값이 결정이 되어서 두 값 사이에 대응하는 관계식에 대한 질문이 혹은 관계식의 자체가 보는 바와 같이 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첫 번째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었대. 그럼 이거는 어떠한 대응의 관계식을 만들어냈냐면 x라고 하는 이 크기를 어떻게 했대? 2배를 해주고 1을 더해주세요. 이거를 y로 가지고 오세요가 된 거야. 그럼 예를 들어 3을 넣어줬다면 3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로 가니? 7이라는 값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보는 바와 같이 대응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집어넣을 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요놈의 표현법을 3,7이라고 하는, 즉 x, y라고 하는 순서상에 그 관계들을 찍어줬고, 하나 더 찍을게. 5를 넣었더니 그러면 11이 나와서 5,11이 됐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x축과 y축이라고 하는 좌표 평면 위에서 이 점들을 뭐 했다? 찍어준 다음에 연결을 하니 요런 직선이 나왔다. 왜? 1차 함수라서. 그러면서 기울기랑 y절편이라든지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을 정리한다든지 내용의 요소가 결국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표현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럼 비슷하게 우리가 중3 때 배운 2차 함수는 어떻게? 이런 아래로 볼록이 나오거나 위로 볼록이 나오는 거나, 그럼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에 대한 그림 또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본 다음에 점들을 찍어서 연결한 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를 밝혀냈었잖니.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요거를 토대로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새로운 말들과 새로운 내용으로 함수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첫 단계에서는 오잉? 저게 뭐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외워서 갑시다. 여전히 이 대응이라고 하는 키포인트는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함수 출발할 거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정의를 이제부터는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 갈 거야. 그 첫 번째가 말합니다. 함수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 공역에 있는 원소에서 그 하나로만 대응이 되는 것. 말이 어렵죠? 그럼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해. 이래저래 설명.
그것들에 대한 필요사항들을 말할 거야. 자, 첫 번째, 선생님, 이 정의역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씩 설명해 줄 거야. 첫 번째, 우리가 X라고 하는 집합 하나가 있대. 이렇게 새롭게 집합이 또 등장을 한 겁니다. 집합. 이 집합 안에는 예를 들어 1과 2와 3과 4가 있더래. 그리고 내가 또 새로운 집합 하나를 가지고 왔어. Y라고 하는 집합 이렇게 하나를 갖고 왔어. 여기 안에는 A, B, C, D를 갖고 올 거야. E까지도 갖고 올게. 5명.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정의된답니다. X라는 집합에서 Y라고 하는 집합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야. 이제부터 설명을 할 때. 그 이전까지는 그냥 대응하는 관계식이었어요. X, Y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X에서 Y라고 하는 그 집합 두 개를 갖고 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이 되는 어떠한 함수 F가 있습니다. 가 됐어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요것들의 대응의 구조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이러한 조건을. 되나요? 그러면 내가 이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출발이 되는 출발역인 거야. 출발이 되는 기차역인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에서에 해당되는 정의역에서 이 친구 출발역입니다. 이름이 정의역이에요. 되나요? 그럼 정의역에서 어떻게 여기가 전체 Y가 공역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역에서 공역. 요 X가 결국 정의역이 된 거고 Y가 공역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야. 출발역, 도착. 출발역이고 여기 도착역인 거야. 정의역에서 공역이 대응이 되고 있는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쌤이 비유를 어떻게 많이 되냐면 대응을 할 건데 이제 이 대응을 여러분들이 출발역, 요 출발하는 친구가 옛날 프로그램이야. 옛날에 연애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거든. 지금 여러분들은 뭐 연프라고 하는 뭐 솔로 지역이라던가 뭐 등등등이 있는데 옛날에도 한 2000년대 초반에도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빙의해서 사랑의 짝대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들이 각각 사랑의 짝대기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너! 하고 찍는 거야. 이렇게. A 1번이라고 하는 친구가 난 너한테 직진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이게 대응이 된 거야. 이게 대응이 된 거야. 그런데 사실 알고 봤더니 1번은 살짝 바람둥이 기질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A가 마음에 드는데 쟤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요렇게 B한테도 사랑의 짝대기를 이렇게 탁 던지면 안 됩니다. 룰 브레이커가 된 거야. 완전 얘는 요렇게 두 명한테 사랑의 짝대기를 긋는 건 불가능합니다. 정의역에서 출발하는 원소는 무조건 한 명한테 혹은 무조건 한 사람한테만 딱 찍을 수 있는 거야. 사랑의 짝대기. 난 너 하면 이제 바뀔 수가 없는 거야. 난 너한테만 가야 돼. 얘한테만 가야 돼. 되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요 2라는 친구도 그럼 사랑의 짝대기 하나를 들고 있고 그 하나가 여기 Y한테 대응이 돼야 돼. Y한테. 그러면 이 친구가 B로 갔다고 해볼게. 아주 순조로워. 순탄하지? 근데 이제 3번은 저 1번이 먼저 사랑의 짝대기를 제 A한테 했는데 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A가 제일 내 이상형에 가까워. 내 이상형에 딱 만족스러워. 그래서 내가 A한테 사랑의 짝대기를 그었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이 3번도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룰은 서로 똑같은 인기 만점인 사람한테 진행해도 된다고요. 단지 내가 출발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난 2명을 선택할래 이게 안 된다고. 2명의 사람이 1명한테 대응이 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4번은 약간 나 지내봤는데 나 너무 아싸처럼 지냈어. 나 마음에 안 들어. 선택 안 할래. 안 됩니다. 선택 안 할래가 없어. 무조건 사랑의 짝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얘네가 이렇게 멈춰서
연애 프로그램이 종결나면 안 된다고. 일단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사랑의 짝대기를 찍으셔야 돼요. 얘 일단 보내야 됩니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쌤이 어떻게 말했니? 함수라고 하는 거를 x에서 y로의 대응을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수가 된다고요. 그럼 그 두 가지 조건이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어떻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아까처럼 1번, 2번, 3번, 4번에서 4번이 대응 안 할래라고 하는 건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다 대응을 해야 돼. 자, 그랬을 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두 번째 룰 어떻게? 이 공역에 대응이 될 때 사랑의 짝대기는 몇 개 있다고 했지? 한 개가 있다 했지? 그 한 개가 유일하게 하나로만 대응이 되어야 되는 그 친구의 구조를 이제부턴 함수라고 정의를 할 거라는 거예요. 됐죠? 뭔가 x에서 y의 대응 관계식 말고 이렇게 보면 관계식을 꼭 안 갖고 와도 된다 이거야. 그냥 이 집합 자체의 표현이 그냥 함수로 정의가 되는 거야. 사랑의 짝대기의 모양이 이렇게. 얘를 여기로 보낼 거예요. 얘를 여기로 보낼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놓고 이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다음에 표현법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f에다가 가로해서 여기 안에 정의역을 넣어준다면 그거의 값이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나온다. 그럼 보자. F1은 뭐 나왔니? A 나왔네? F3은 뭐 나왔니? A 나왔네? F4는 뭐 나왔니? D 나왔네.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내용이랑 동일하게. 됐니? 이제 이렇게 함수를 바꿔서 보고 있는 거야. 되겠니? 괜찮나요? 자, 그럼 요때 이 상황에서 아직 안 끝났어. 뭐 하나 남았냐면 정의역과 공역은 x랑 y에 대한 내용이었고 내가 결국 선택을 받은 a, b, d의 원소가 있지. 선택받은 a, b, d 원소. 대응이 돼서 만들어지는 a, b, d 원소를 새로운 집합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 공역 안에 부분 집합. 그럼 이 친구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치역이라 부릅니다. 내가 사랑의 짝대기를 받은 원소만 따로 일로 와보세요 하고 모은 거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다? 치역이라 부를 거야. 다시 한번 보자. 출발역, 정의역이라는 이름. 그리고 사랑의 짝대기는 하나로만 대응. 그래서 어디로 대응해야 됐다?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돼야 됐고 그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대응이 된 정의역에서 사랑의 짝대기를 받은 그 친구들만 따로 모으니까 뭐가 됐다? 그 친구의 이름이 치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됐다. 그리고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 조건. 그 두 가지 조건을 한번 얘기해보면 뭐였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사랑의 짝대기가 몇 개? 한 개가 대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개. 나는 바람둥이야 하면서 두 개를 찌르면 안 된다고.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었나요? 자, 그럼 여기서 176쪽의 교재를 한번 보세요. 뭘 볼 거냐면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2번 함수의 아래쪽 가운데 두 개 2번, 3번의 형태를 볼게요. 1번이 아주 올바른 예제가 된 거야. A, B, C가 1, 2, 3이라고 하는 공역에 A는 1로 B는 C는 2로 갔잖아. 이런 애들이 완벽한 애들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치역은 누군 거야? 1과 2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뭐 때문에 안 됐어? C가 대응이 안 됐지. 우리 1번 조건에서 안 된 거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는데 C가 대응이 안 됐잖아. 탈락. 사랑의 짝대기는 무조건 찔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 때문에 안 됐어? C가 두 개로 갔잖아. 이 바람둥이는 이제 처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함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되었나요? 그럼 나머지들의 내용들은 앞서서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랑 동일한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177쪽에 나오는 서로 같은 함수 남았거든요. 그거는 필수 예제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